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차 BMW X5 30D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BMW라는 브랜드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브랜드 단위로 놓고 본다면 오히려 BMW보다는 약간 벤츠를 더 좋아하는 쪽이기도 하고, 실제로 BMW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모델들 있죠. M 같은 모델들, 사실 M3, 뭐 M4, M5, M6 다 타봤는데 저랑은 그렇게 맞지 않았어요. 너무 잘 만들어진 차인 건 확실하지만 제 성향과는 좀 맞지 않아서 BMW라는 브랜드 자체가 저랑 좀 잘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BMW에서 딱 한 대만 골라야 한다면 저는 무조건 이 차를 고를 거예요. 전 X5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전 세대 모델도 매우 좋아했었고 1세대 모델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뭐 1세대, 2세대, 이제는 지금의 4세대 모델까지 나왔지만 전 세대를 통틀어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BMW 모델이기도 해요. 네, 좀 스포츠 드라이빙이 중요시 되는, 스포츠 드라이빙의 명가 BMW에서 왜 X5를 제일 좋아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차를 타보게 되면 아마 그 이유를 다들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제가 X5를 왜 좋아하는지 아시게 될 텐데요. 일단 그걸 조금이나마 시승기로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담게 되었어요.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1억 1천만 원에 육박하는 굉장히 고가의 차량이죠. 1억이 넘어가는 프리미엄 SUV이기도 하고 최초 출시 기념으로 나온 퍼스트 에디션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사양들이 추가가 된 것 같아요. 퍼스트 에디션 아닌 일반 모델은 타보질 못했지만 딱 봐도 뭐가 좀 달라졌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휠이 21인치가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SUV에 21인치 휠을 넣는 차는 정말 흔치 않거든요. 그리고 뒷타이어 폭이 무려 315mm나 돼요. 315 타이어는 포르쉐 911급 이상의 슈퍼카들에서나 만날 수 있는 타이어인데 SUV에 들어갔다는 게 좀 놀라운 정도로 느껴집니다. 놀라운 수준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좀 실내 가죽 시트가 그냥 나파 가죽을 넘어서 이건 뭔가 굉장히 좀 고급진 느낌이 나요. 실제로 지금 시트에도 BMW 인디비주얼이라고 적혀 있고요. 퍼스트 에디션이라서 다양한 옵션들을 넣은 게 느껴지는 30D M 스포츠 패키지 퍼스트 에디션을 타고 있습니다. 차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무 좋거든요. 뭐 하나 깔 게 없습니다. 솔직히 정말 제가 1시리즈부터 7시리즈까지 다 타봤거든요. i8도 타봤지만 통들어서 저는 X5가 제일 좋습니다. 그 특유의 멋스러운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 그리고 정숙함, 부드러움과 또 편안함,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있거든요. 정말 전천후 만능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매력적인 자동차인데요. 일단은 외관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4세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키드니 그릴, 콧구멍이 또 커졌습니다. 콧구멍이 자꾸 커지고 있죠. BMW가 왜 이렇게까지 커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커졌어요. 키드니 그릴이 좀 더 확대되었고, 그리고 디자인도 선이 많아졌어요. 예전 모델에 비해서 이번 X5는 그 덩치에서 잔근육이 더 늘었습니다. 되게 디테일을 많이 살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디테일이 살아난 잔근육들이 좀 더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면부를 보면 커진 키드니 그릴과 그리고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들어간 것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레이저 헤드램프는 BMW만 적용을 하고 있죠. 정말 먼 거리까지도 비출 수 있는 레이저 헤드램프가 들어가면서 야간 주행 시에도 상당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해줬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멋진 거야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또 혹은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도 계실 테니까 뭐 그건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죠. 일단 팩트만 놓고 보면 레이저 헤드램프가 가장 좀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은 더 커진 키드니 그릴, 이런 부분들이 좀 멋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대 모델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었어요.
이전 세대에서는 30D 기준으로 거의 끝물에만 마지막으로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출시 초기부터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인 바디킷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더 멋스러운 느낌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매력이고요. 옆모습에서도 M 패키지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날카로운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그리고 22인치 휠은 정말 신의 한 수죠. 심지어 앞뒤 타이어 사이즈도 다릅니다. 네, 뒤 타이어는 무려 315mm급이 적용될 만큼 굉장히 광폭의 스포티한 타이어를 달고 있고 스포티한 휠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뒷모습을 보면 예전 모델과 조금 달라졌어요. 테일램프가 좌우로 긴 형태인 건 맞는데 이게 이 형상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에요. 기존의 X5는 그 테일램프 형상을 굉장히 1, 2, 3세대까지는 뭔가 패밀리 룩을 이어오듯이 계속 비슷한 컨셉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4세대에 들어서는 테일램프 디자인을 과감하게 바꿨다는 것이 조금 특징적으로 다가옵니다. 대신에 X5의 정말 전매 특허 클램쉘 게이트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진주가 이렇게 입을 벌리는 것처럼 위아래로 열리는 테일게이트 트렁크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예전 모델에서는 상부만 전동으로 열리고 하부는 수동이었는데 4세대 들어서는 이 하부 테일게이트까지도 모두 다 전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위아래가 한 번에 전동으로 열리고 한 번에 전동으로 닫힐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뭐 그렇게 막 편리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X5만의 특징을 잘 살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이제 실내로 좀 들어가 볼까요? 우선 인테리어 디자인이 굉장히 너무 고급스럽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아주 럭셔리한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죠. X5급 정도 되면 사실 1억 원이 넘어가는 차이기 때문에 고급스럽지 않을 수가 없기도 하지만 제가 예전에 경험한 3세대 X5보다도 훨씬 더 럭셔리한 이미지를 잘 담아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1열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넓게 좌우로 퍼져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그러면서도 인테리어 디자인을 이전 세대까지 이어오던 그 BMW X 모델만의 컨셉은 조금 더 줄이고, 그리고 오히려 세단 모델들에서 느껴지던 그런 고급진 이미지를 좀 더 여기에 가미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계기판도 풀컬러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고, 아이드라이브가 위치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좌우로 길게 더 넓고 더 선명해진 화면이 들어갔어요. 그 외에도 공조기 조작부를 아예 아래로 내려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에어컨 조작하는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컬러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얇은 단색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위쪽에서 컨트롤하는 형태였는데 이제는 아예 독립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온도 조절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공조 관련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아예 분리를 해버렸다는 것이 좀 특징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죠. 그 외에도 송풍구 디자인이 예전 모델들까지는 두 개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이 양 끝에 있는 송풍구 디자인들이, 에어벤트가 왜 그랬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차가 너무 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상한 디자인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컨셉은 좀 버렸네요. 이렇게 송풍구를 한 개로 만들고 디자인을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반자율주행 기능을 켜놨었는데 스티어링을 보조를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실내는 너무 고급스러워요. 여러분 눈에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있어요. 이게 예쁘다, 크리스탈 만들었나 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찾아봤더니 스왈로브스키랑 콜라보레이션을 한 결과물이래요. 주얼리 브랜드 아시죠? 스왈로브스키에서 이 크리스탈 기어 노브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스타트 버튼도 크리스탈로 되어 있고, 아이드라이브 조작 컨트롤러도 크리스탈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오디오 볼륨 조절 버튼도 다이얼도 크리스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차 곳곳에 크리스탈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써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 기어노브는 정말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모습에서 기어노브가 좀 디자인이 바뀌어서 이게 뭐야? 왜 이렇게 BMW가 귀엽고 예쁜 걸로 해놨어? 이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들고요. 자꾸 이렇게 손에 잡고 싶은 느낌? 네. 그리고 밤이 되면 이 안에서 조명이 지금 X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 로고가 주황색, 그 BMW의 고유의 조명 컬러죠. 주황빛으로 빛이 나요. 그래서 또 그것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이미지를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뭐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기능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만족도가 느껴지는 X5를 시승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워낙에 원래 좋아했던 차고 정말 잘 만들어진 차인 건 확실하지만 다시 타보면서도 역시 4세대가 되었어도 변함없이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차가 정말 만족스러운 구석이 많고 소개해드릴 게 상당히 많아요. 통풍 시트도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30D 모델에도 통풍 시트가 들어갔어요. 예전 30D는 통풍 시트도 없었죠. 가죽도 그 뻣뻣한 가죽 시트였죠. 휠도 안 이뻤죠. M 스포츠 패키지도 없죠. 뭔가 차는 정말 좋은데 30D 사긴 좀 그렇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30D를 사도 정말 충분하겠다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제스처 컨트롤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오디오 제스처 컨트롤도 들어가 있어서 네, 지금 이렇게 오디오 조작을 손짓 하나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능이죠. 제스처 컨트롤인데 상당히 이게 저런 거 누가 써,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걸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아마 BMW 타시는 분들은 이게 적응이 되어서 다른 차 타면 그냥 일반 조작을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BM이 이걸 넣어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오디오 버튼들을 굉장히 좀 뻣뻣한 느낌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누를 때마다 딱딱거리고 소음이 굉장히 듣기 싫고 그런 느낌인데 차라리 그냥 이걸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게 훨씬 낫죠. 이런 조작이 훨씬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이게 의외로 좀 편하고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장재야 말할 것도 없죠. 가죽으로 온통 대시보드를 다 감싸놨고 우드 그레인도 아주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 크리스탈 들어가 있고 그리고 도어 레버는 알루미늄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스티어링이라도 이렇게 스티치를 고급지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스티어링에 두툼하게 잘 만드는 건 사실 BMW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해도 이견이 없죠. 이렇게 좀 뭔가 두툼한, 잡았을 때 뭔가 내가 뭘 잡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스티어링 휠은 BMW가 가히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매력 넘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뒷좌석 공간도 좀 살펴봤어요. 일단은 뒷좌석 승객도 공조 장치를 독립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요. 열선 시트 물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USB 충전 단자들도 양쪽으로 2개나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컵홀더 있는 암레스트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합니다. 사실 뒷좌석이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BMW의 모든 모델 중에 아마 거의 X7 다음으로 두 번째로 넓은 뒷좌석을 갖고 있긴 할 텐데 편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뭔가 등받이 각도도 조절을 할 수가 없었고요. 등받이도 좀 서 있는 편이고 헤드레스트도 딱딱하고 뒷좌석 승객을 위한 그런 뭐 편안함 이런 배려는 좀 아쉽게 느껴졌어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죠. 대신에 반자율주행 기능 같은 이런 앞좌석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예전에 BMW 반자율주행 기능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버전 업그레이드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뭐
손을 놓고 있어도 주행을 정말 알아서 잘 한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네, 만족스럽게 운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어떤 센서가 있는 것 같은데 스티어링에서 손을 떼는 순간 계속 잡으라고 경고를 울리고, 그리고 반자율주행 기능을 이내 풀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손을 이렇게라도 뭔가 대고 있어줘야 네, 스티어링의 조작을 해주는 기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떼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떼게 되면 사고 시 그 어떤 책임도 다 본인이 져야 하기 때문에 스티어링이랑 꼭 잡고 반자율 주행을 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디오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가 아까 잠깐 들려드리긴 했지만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오디오 기능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 일치월장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좋아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디오가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BMW 오디오 나쁘다 라는 이야기는 이제 옛말이다 정도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떠들면서도 아직도 파워트레인이나 승차감, 주행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죠. 정말 별 5개 만점에 별 5개를 줘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 차는 30D 모델이고요. 3000cc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죠. 6기통 디젤 엔진을 넣고 있는데 최고 출력이 265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60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로 100 가속 성능은 6초대를 기록을 하죠. 이런 성능을 가진 2톤이 넘어가는 SUV라는 사실이 정말 놀랍기도 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은 엔진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전 모델 3세대 모델의 30D 엔진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 6기통 특유의 정숙한 엔진 질감과 디젤 엔진 특유의 굉장히 강력한 토크, 이런 것이 잘 배합이 돼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파워트레인으로 X5를 끌고 나가줬었는데, 뭐 세대를 거듭하니까 더 좋아졌겠죠. 당연히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전보다 더 정숙해졌고요. 전보다 더 매끄러워졌어요. 출력을 올려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매끄럽게 다가오고, 제가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정말 그냥 힘껏 달려나가는 그 모습들이 내가 언제든지 달리고 싶을 때 밟으면 여유롭게 튀어나가주는 그 파워트레인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8단 자동 변속기와 매칭이 되어서 6기통 디젤 엔진에 굴리고 있는 이 커다란 SUV가 그렇게 강력하고 빠르게 튀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좀 놀라기도 했죠. 여기서 한번 X5 30D의 가속 성능을 보고 오실까요? 네, 실제로 체감이 영상으로는 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라도 느껴보시라고 제가 가속 성능 영상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정말 잘 나가죠. 네.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 놓고 달리면 가상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디젤 엔진에서 날 수 있는 소린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정말 그 매력적인 사운드가 이 귓가를 때리거든요. 가속 성능 하나만큼은 정말 만족스러운 것 같고, 네, 이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이렇게 파묻게 되는 디젤의 토크감은 이 타본 분만이 알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너무 재밌고 매력적이고, 이 맛에 6기통 디젤 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매력적이고 만족스럽고요. 심지어 연비도 좋아요. 제가 이 차를 타고 거의 600km 정도를 주행했는데 평균 연비가 14 정도 나옵니다. 이 차의 실제 공인 연비는 10km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뭐 고속도로 타고 강원도 산간지방도 가면서 고속주행 그리고 또 산길에서의 주행을 했었는데 평균 연비가 14가 나왔어요. 공인 연비보다 훨씬 더 좋은 수치죠. 거의 뭐 1.5배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연비가 정말 좋아서 타는 내내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연료비도 적게 들고 엔진 진동 소음도 느껴지지 않고 가속 성능도 정말 뛰어나고,
그리고 BMW의 디젤 엔진은 사실 친환경적이기로 유명하잖아요. 배출가스 관련해서도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모로 매력이 많은 것 같아요. 가솔린 엔진이 선호되는 요즘이긴 하지만 적어도 6기통 디젤 엔진만큼은 확실히 인정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기본적으로는 좀 부드러운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에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 부드럽게 넘어가는 BMW의 움직임이 너무 이상하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BM이 왜 이러지? 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그 정도로 세팅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맘먹고 달려나가고 싶을 때에는 정말 탄탄하게 도로를 움켜쥐고 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댐핑 컨트롤이 바로 바뀌어요. 그래서 고속방지턱을 넘을 때에도 그 예전의 BMW의 짱짱함,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지금도 스포츠 모드로 넘을 때에는 그런 부드러움, 물렁물렁, 말랑말랑함이 안 느껴지고 BMW 특유의 그 단단함이 느껴지고요. 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었어요. 최대 5단계로 조절 가능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서 고속주행 시에는 차를 낮게 깔고 좀 더 안정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오프로드 주행 시에는 차를 한껏 높여서 그 어떤 바닥에 뭐 흙이나 뭐 돌뿌리 같은 것들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그 SUV로서 갖춰야 될 필수 조건이기도 하죠. 그리고 BMW의 X드라이브 AWD 시스템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미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4륜구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별다른 불만이 느껴질 일은 없겠습니다. 변속기 반응은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BMW의 자동 변속기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거든요. ZF 변속기를 너무 잘 쓰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어요. ZF 변속기 쓰는 브랜드는 너무 많지만 BMW처럼 잘 쓰는 브랜드는 단 한 곳도 없어요. 정말 엔진과의 매칭을 완벽하게 하는 진짜 마음에 드는 브랜드 중 하나죠. 네, 연비 이야기도 했고, 승차감도 이야기했고, 가속 성능도 이야기했고, 고속주행 시의 만족감도 이야기해드렸어요. 사실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 차는 그냥 사면 됩니다. X5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그냥 X5를 사시면 돼요. 이 차는 경쟁 상대를 언급하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X5의 경쟁 상대는 X5 한 대뿐인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브랜드가 있죠. 벤츠도 있고 레인지로버도 있고 급을 좀 더 올려가다 보면 마세라티나 포르쉐 같은 브랜드들도 있을 거고 정말 많은데, 진짜 내가 돈 쓴 값어치를 하는구나 라는 만족감을 주면서 탈 수 있는 차는 저는 X5가 거의 유일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진짜 잘 만들어진 아주 잘 숙성된 프리미엄 정통 SUV, 사실 BMW는 SAV였죠. 네. 스포츠 액티비티 비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잘 달리는 SUV도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차를 처음 출시했었는데요. 약 20년 전쯤에. 정말 올바르게 잘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를 타면서 느낀 아쉬움이라고 하면 비싸다는 거 하나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비싼 거는 비싼 값어치를 하잖아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 차의 단점을 저는 잘 찾지 못했어요. 만약에 댓글로 물어봐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저도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은 단점이 별로 없는 차 같아요. 네, 정말 만족스러운 모델이기도 하고 저도 한 대 꼭 사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조작부가 바뀌었어요. 이건 좀 낯선 변화이긴 한데 BMW는 헤드램프 조작을 다이얼로 계속 해왔거든요. 이게 딱딱딱 돌리는 형태로. 그런데 그걸 없애버리고 버튼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크게 오토라는 알루미늄 버튼을 넣었죠. 금속 재질의 버튼을 넣어놨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아마 헤드램프 조작하지 말고 그냥 오토로 눌러놓고 평생 타 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헤드램프를 조작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네, 이제는 오토로 차가 스스로 알아서
제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고 운전자가 이를 제어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헤드램프 조작부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뭐 재밌는 건 운전석에서도 조수석 시트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2번 버튼을 누르고 제 쪽에 있는 컨트롤러를 조작하면 조수석 시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뭐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죠. 만약에 뒷좌석에 아이를 태웠을 때 뒤를 좀 더 넓게 해줘야 된다면 조수석 시트를 운전하면서도 밀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력 넘치는 BMW X5 30D 모델을 시승했고요. 저는 오토플레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물어봐 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차를 타본 경험들은 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텍스트로 좀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물어봐 주셔도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 주시고요. 영상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새로운 차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제가 브레이크 이야기를 빼먹었죠. 브레이크도 M 스포츠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었어요. 아마 포피스톤 브레이크가 적용된 것 같은데 브레이크는 조금 더 깊게 밟아줘야 돼요. 이게 제동력이 떨어지는 차는 아닌데 뭔가 살살 밟다 보면 시내 주행에서는 이거 브레이크 밀린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깊게 밟아주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 브레이크라서 조금 어색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성능을 제대로 끌어내려면 깊게 밟아야 하고 제동력은 굉장히 뛰어난 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